10배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시장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차례대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협상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이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게 되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주 강세 보였고요. 또 TSMC와 폭스콘의 매출 증가에 기술주에도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되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M7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메타는 무려 1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줬고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 보자면 로봇이 이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의 초기 윤곽이 잡혔다는 이 샘 알트먼 CEO의 발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요. 양자암호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자면 어제 시간에서 상승을 나왔던 그런 재료들이 그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보겠고요. 또 방산도 오늘 강하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당정이 2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유르기판 오늘 기술혁신 관련 개별주 이슈들이 어제에 이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CNG 하이테크의 구리 방막 이슈가 나왔다면 오늘은 나인테크가 유리기판용 장비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해줬죠. 이 덕분에 현재 섹터 전체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6% 견조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2,53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단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와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해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나홀로 현재 순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41%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드디어 750선 다시 한번 탈환한 코스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드디어 다시 한번 이 총 거래 대금이 거의 6개월 만이었습니다. 20조 원을 넘어서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수급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양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요즘 우리 시장에서 특히 부각이 되는 점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이 요즘 계속해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일 텐데요. 과연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순환매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만 바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 어제 못 뵈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돌아와 주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또 오늘 아침에요. 새로운 소식이 하나 관세 관련해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가 확정이 아예 됐고요. 또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 산업에도 약간의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느끼시는 체감이 관세 이슈가 생겨도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내성이 생긴 건가? 그래서 미국의 관세 심하게 때린다 치더라도 국내 증시 방향성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그렇게 괜찮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때는 21년도 때 이제 고점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3년, 22년 말에 바닥 찍고 23년 또 말쯤 바닥 찍고요. 다시 한번 8월 엔화 이슈 지나고 12월 바닥 체크하고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이 정도 22년도 바닥부터 해서 이게 굴곡은 있지만 바닥을 체크하고 돌리는 듯한 모습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고점 라인 역할을 라인상에서 보더라도요. 뚫어주면서 올라온 게 1월부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1월의 상황 보시자면은 바닥에서 돌리면서 가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채비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 상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의 돌파에 대한 그림 자체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있고 시끄럽고 우리나라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이제 흐름상으로는 주가의 방향성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 뭐가 있냐면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조금 나와주고 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기관들이 그 역할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관들은 순매수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 한 달 동안 1조 8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닥 확인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럼 어느 방향성까지 갈 것이냐, 반등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바닥 체크와 고점의 절반 정도 회귀하는 자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거다. 그게 이제 포인트상으로는 2,65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650포인트까지는 지수상으로도 별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죠. 2월, 3월 감사 시즌입니다. 이번 주부터 늦으면 다음 주부터 보통 이번 주부터 해서 회계 감사들이 본격적으로 상장선 시작하게 되는데 이미 약간 돌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종목들이 시장이 좀 돌고 있거든요. 예, 그 종목도 조심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 영향 따라서 시장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3월 감사 시즌 이후부터 해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분기 3월까지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는 거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아마 굉장히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해서 2,700, 2,800포인트에 대한 조금 테스트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서도 지난 주말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시장이 좋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 연장선이 나오고 또 있어요. N자형 파동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이 정도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2,650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이 코스피 시장 상승 가능하고요. 긍정적인 전망 견지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2월과 3월 들어서 이 다소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감사 시즌 조금 경계를 하셔야겠고요. 상반기 안으로는 2,700선에서 800선 이 테스트 구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장전 관심 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양자암호와 방산 그리고 AI, 우크라 재건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양자암호 어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기존보다 1,000배나 빠른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과기부가 올해 양자 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이 계획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시간외로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죠. 또 여기에 방산이 저는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전문가님 이미 좀 예견된 실적이었습니다. 현대 로템에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정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줬죠. 네. 자, 이미 다들 아셨던 내용일 거고 중요한 점은 이제 일본에서 또 양자 1,000배 빠른 이런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슈가 됐고 방산주들 올라가고 AI 또 이슈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AI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양자 암호 관련해서 시장이 또 이슈가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역시나 단발성 이슈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우선 종목들 보자면
자, QSI가 현재 21%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LT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저 멀리 보이시면 ALT는 뭐가 하나 들어옵니다. 여기 구간대 매물벽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직 공간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라인을 좀 정확하게 그어볼까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한 18,000원대 이상부터는 저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갭이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우선 차트상으로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만약에 내가 ALT를 보여 계시다면은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2만 원대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 상승 주다가 좀 빠졌다 다시 반등 나오는데요. 자, 이 종목은 여기 크게 터졌을 때 거래량 보시면은 오늘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갭이 좀 상당히 간극이 크죠. 이럴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CS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좀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제 개인 판단으로는 ALT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패턴으로서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STX 엔진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삼형 ENC도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조금 일단 가져오긴 했지만 애매하네요. 자, 그리고 LIG 넥스원도 곧 신고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거의 뭐 2번, 3번 정도의 고점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간다면은 뚫고 가는 그림이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이전보다는 살짝 더 붙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네요. LIG 넥스원도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궁금하실까 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잠깐만 좀 보자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신고가로 갔어요. 오늘 좀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리스키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버텨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구간 5일선을 보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5일선 가격대는 한 73,000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AI 쪽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 굉장히 핫해요. 자, PIIE. 네, 요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만히 있다가 치고 가는 모습 포착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투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이 있어서 뽑아왔는데 다 빠져버렸네요. 21%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트임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바닥에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솔트룩스도 굉장히 좀 강하죠. 자, 솔트룩스 차트를 좀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인기가 좀 많은 종목인데 보시면 일단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23년도네요. 23년 초와 한 여름쯤, 가을쯤에 고점 포인트 보시면은 현 구간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매물벽 자체가 조금 두껍긴 해요. 그래서 약간 힘겹긴 하지만 조금만 더 만약에 움직여주면서 4만 원대 이상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겁니다.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거의 1년 반 정도 기간에 체크해 본다면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일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 구간대를 돌파해 주려면은 현재의 거래량의 곱하기 5배는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그림이 보이긴 하나 조금은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답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간대. 자. 여기 구간대에 꽉 매물벽이 차 있단 말이에요. 도달했어요. 그죠? 그러면 힘겨루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 치면서 3만 원대 이상으로 가면은 좋긴 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3만 원대를 넘어가. 왜 3만 원대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오늘 단타 많이 치시잖아요. 3만 원대 초반 가격대가 여기 고점 부분들이에요. 강하게 치면서 올라가면서 3만 원대 안착이 나오면서 그림이 그려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괜찮긴 한데 내일이나 해서 움직임이 좀 애매하다 하면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현재 구간대의 마음 AI는
매도 관점의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지 신규 접근 관점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도 참고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좀 아침에 살짝 있었는데 좀 이 종목들은 힘이 좀 없네요. 하지만 흐름상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차트 그림이 이렇거든요. SG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올려치면서 이게 안 꺾여요. 안 꺾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보통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결국 어찌 됐던 간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슈거리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라 한 번에 한두 번의 상승도 나올 거라서 우크라 재건주들을 믿고 계신다면은 끝까지 좀 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오늘 테마주들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이 관심 테마와 장전, 이 관련주들 저희 방송이 끝나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면서 매일매일 시황 소식 그리고 관련 테마주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제 종목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고민 가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추가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저희 장 전마다 매일 아침같이 새벽 배송 받아보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고요. 이어서 저희 드디어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이번 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지금 시각 4%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고요. 지금 바로 LG 엔솔 누르고 다시 한번 시총 3위 복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또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 붐을 어제 한번 일으켰었죠. 전문가님, 현대차가 이제 완전히 좀 배터리 내재화를 도약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이슈도 굉장히 좀 좋겠는데 오늘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려왔었던 게 작년 이제 11월, 12월에도 100만 원 아래 구간은 이제 새로운 매수 가격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좀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유 잘 하셔라, 신고가 다시 그릴 거다. 지금 잘 그림을 타고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좀 아쉬운 거는 쌈바는 괜찮은데 셀트리온 라인은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러하고 셀트리온도 그러하고 대신에 이제 SK 쪽에서 바이오 이쪽은 조금 힘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조금 뭐라 그럴까 방향성 자체가 사람들 시선 자체가 셀트리온 쪽으로는 좀 당장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SK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꽤나 긍정적이고 그 바이오 사이언스도 조만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나 앵커님 말씀 주셨었던 현대차 답답해요. 지금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현대차 차트가 더 깨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그림을 제가 계속 그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근데 여기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이거 확대해 볼게요.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한 구간이 온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전저점 라인에 체크가 돼요. 여기 자리가. 그러니까 11월 자리, 여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한 20만 원 이탈하는 약간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20만 원 이탈 포인트가 어제 오늘 그림이 좀 잡히고 있어요.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 이탈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밑으로 약간 훅 꺾이게 돼요. 그럼 차트 그림을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트가 어디로 가냐면 24년 1월 달이나 23년 10월 달 자리까지 오픈이 되거든요. 그게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8만 원대, 17만 원대예요. 근데 우선은 1차로 저항 구간 작용하는 게 여기 구간대에서
18만 원대부터 해서 19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현대차 이번에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든다는 거 참고하고 차분하게 우선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말씀드릴 때 게임주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게임주들은 이제 AI와 접목이 돼가지고 산업 자체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크래프톤의 끝도 없는 상승의 흐름 보고 계실지 모르겠고요. 펄어비스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많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 게임 바닥에서 좀 반등이 있지만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약간 돌리는 모습들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요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좀 많이 저도 좀 짜증나는 거 SK 하이닉스. 네. 이게 뭐 딥시크가 뭔지. 중국 AI가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괴롭힌다고 하지만 사용도 좀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쓰고 잠깐 하루 해봤어요. 근데 질문을 해봐도 너무 친중적인 발언을 많이 대답을 하니까 쓰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중국과 미국의 좀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 쪽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지만은 재반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여 계시면 돼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걱정이 없어. 근데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 거야 이거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재용 회장의 2심까지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 상황상으로는 이게 현재 최근 몇 개월 동안의 박스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의 돌파 시그널 자체가 조만간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엔비디아 쪽과의 시너지 자체가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참고하고 또 하나 안 빠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급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요 근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2월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기관들이 거의 풀매수 해주고 있고요. 외인들도요. 매도가 일관적이었다가 매수로 전향하는 외인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까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조만간이에요. 3월까지 해서 삼성전자는 매수가 대응이 끝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돌파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축축축 치고 갈 겁니다. 우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우선은 6만 전자 돌파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120일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아마 기관들도 외인들도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회복을 보고서 매수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가볍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 우선 시장이 조금 다이나믹하고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주목할 것도 아니고 뭐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차분히 보시고 시장은 바닥 확인 중이라는 거 이것만 체크하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확인 중이라도 역시나 급등하는 종목들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종목이든 적절한 매매 타점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항해가 이 코스피 코스닥에 빨간불을 달고 더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이 전폭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바이넥스 들어와 있네요. 21,500원에 13%.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현재 바이넥스 보자면 3.65% 내려가게 되면서 21,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최근 바이넥스 흐름을 보자면요. 가장 궁금한 게 이 3반은 이렇게나 잘 가는데 바이넥스는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바이넥스의 종목의 탓이라기보다 이 종목은 사실 시장에 문제가 좀 많다 보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다른 어떤 종목보다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잘 가고 있고요. 자, 매수가가 21,500원이시네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에 보여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래에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 애매하실 것 같은데, 자,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되던 뭐 바이든이 됐던 간에 누가 됐던 간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호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시장이었어요. 중국 쪽의 제품 자체 OEM 안 쓰잖아요. 그렇죠. CDMO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CDMO 대표 주자로서 바이넥스 자체가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셔야 돼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가 없어. 왜? 지금 딴 게 바쁘거든, 사실. 그렇죠? 원체 관세 문제부터 해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 쪽도 우크라 쪽도 유럽 쪽도 중국 쪽도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돼요. 약간.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쪽의 움직임 자체들에 대한 뭐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우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종목이고, 그리고 21,500원이면 딱히 뭐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 돌파 최고점 27,300원 자리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홀딩하고 계시면 된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하이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었죠. 19만 9천 원에 15%의 비중 주셨고요. 2.31% 지금 이 시각 좋은 흐름 빨간불 켜주면서 24만 3,500원 상당히 좋은 수익 거두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또 최근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상 기대감에 움직인 거지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뉴진스 이슈로 굉장히 조금 시끄러웠지만 이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리고 현재 뉴진스 이슈 자체는 NJG인가요? 이름을 좀 바꾼다고 하고 있고 뭐 홍콩 쪽인가 어쪽이랑 가서 뭘 한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사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2월쯤인가요? 11월인가요? 이거 얘기할 때 뭡니까? BTS의 우리 연예인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를 좀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될 거다.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때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구조상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나쁠 게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만 더 거래만 터져준다면은 시원하게 좀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여기 전 고점이라 표현을 할게요. 23년도 한 5, 6월쯤 되는 고점 자체 가격대가 20만 원 후반대거든요. 거기 자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시간 여유 두고 보시면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아마 이제 BTS 멤버들 새로운 또 앨범 뭐 출시한 이슈들이 올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주가는 또 한 번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다.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한 30만 원 이상 가는 거 지켜보고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엔터주들 이외에도 다른 섹터는 움직임이 어떨지 참 궁금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어떤 종목이든 바로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정말 종목 상담 잘 해주시기로 유명하시죠. 이번 주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십니다. 지금 바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들어와 있네요. 1,800원에 10% 주셨고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63% 살짝 눌리게 되면서 11,480원 선에 거래 중인 하나마이크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눌리기 전에 매도를 할까 참 후회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차트 돌렸네요, 이거. 돌렸어요. 차트가 돌렸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요.
크게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바닥도 찍었고 최근에 보시면은 차트가 돌리는 과정에서 여기 확대 더 해봐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 거래가 많이 붙었죠. 이거를 조금 넓게 보자면 작년에 이제 한 4월부터 쭈루룩 빠지기 시작했을 때 쫙 보시면 거래 자체가 죽어 있었어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요. 죽어 있어, 아예 죽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5월부터 5월까지 나오던 거래량이 6월부터 계속 죽다가 지금 1월부터 이게 확 붙었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차트 모양이 바뀌었죠? 보시면 차트가 하락을 멈추고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61선, 121선 돌파 시도도 좀 나오는 모습이 있고 거래가 붙으면서 이럴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아마 이제 매수가 보니까 이런 거 잘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건지만 제가 체크해드리면 되잖아요. 자, 우선은 몇 가지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거의 뭐 이 정도 되겠다.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2,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요 라인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걸릴 수 있겠다. 여기가 왜 걸리냐면 여기에 저항선 자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박스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 자리도 우선 눈에 들어오네요. 자, 설정해 드릴게요. 자, 1차는 우선은 15,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조금 더 나는 그때 갔을 때 더 버텨보겠다 하시면은 2만 원 전후로 해서 상황 보다가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다. 근데 15,000원대 가기 시작하면요. 얘 하나 마이크론이 가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얘가 가는 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자체, 우리나라 IT 종목들이요. 한바탕 튀기 시작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 급하게 아마 파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분위기상 여유가 되신다면 연말까지 느긋하게 보시면은 아마 큰 수익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 기대감에 따른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좋은 흐름 보여줬죠. 12만 6,200원에 30% 불타기를 했다고 하시네요. 이 물타기도 아니고 불타기. 굉장히 종목 상담에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 유한양행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 올라서게 되면서 13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제가 요새 유한양행 좀 집중이 되는 이유가요. 시장 하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리를 유지해주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었거든요. 네. 유한양행 요즘 너무 좋죠. 주식은 원래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주식 시장은 그게 맞아요. 사실 물타기는 가능한 한 절제 저는 지향하는 편인데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조금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자, 우선은 잘 대응을 하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형성은 좀 되어 있잖아요. 저기 넘어가기를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그러하고 SK 바이오 쪽도 나름의 좀 이슈거리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여러 종목들 알테오젠 등등에서 이슈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발 이슈 등등에서 뭔가 좀 약간은 다른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 제약바이오 이슈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으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같이 영향받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 유한양행을 최근에 보시면은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잘 들어오네요. 그래서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것은 혹여나 밀릴 경우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요. 12만 2, 3천 원 정도 자리만 조심하신다면은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여기 바로 전 고점에서 안 밀리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걸 보니까 한 번은 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장대 음봉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대 음봉이 터지더라도 여기 자리 있죠. 13만 원대를 근처를 지키면서 터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아셨죠? 요거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13만 원 지켰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13만 원 깨지면서 내려올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악은
12만 2, 3천 원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올라간다 시작하면은 아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여기 16만 6,90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선 차분하게 홀딩하고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16만 6,900원 선까지 넘볼 수 있다는 반등 시나리오 들어봤고요. 이어서 샵 0082번,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나하나 다 모아서 선착순으로 차례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SFA 반도체 5,400원. 단가가 조금 있으시네요. 그리고 20%의 저희 현재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각 SFA 반도체 0.94%가량 살짝 눌려지게 되면서 3,6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참 정말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네. 좀 그간에 힘드셨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비는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고비가 있냐면 3월 달에 감사 시즌이라서 그때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좀 움츠려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월 말, 4월부터 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나름의 조금 동반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고 잡아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차트의 모양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번 자리가 잡히는데 4,000원 돌파 이어서 5,000원 근처까지 흐름은 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기준하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조금 여유 갖고 보신다면은 5,000원대 근처까지 움직임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선은 5,000원대 근처 오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을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5,000원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좀 많이 존재하고요. 거래량 자체도 붙어 있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5,000원 근처까지는 갈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 하시고요.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올 2월 그리고 3월의 감사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 상장 폐지는 연결이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라는 점 헷갈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드디어 나와졌네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지금은 시각 85,600원의 매수 단가 말씀을 주셨고요. 다행히도 5% 비중은 그리 높으신 편은 아닙니다. 현재 LG전자 주가 흐름 보자면 0.38% 살짝 밀려나게 되면서 78,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LG전자 저번 급락 나온 이후로요. 도대체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할 기미를 보여주지를 않네요.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 개인들이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전력.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LG전자. 왜 그러하냐면 LG전자의 주봉인데요. 20년 차트입니다. 20년 차트. 20년 차트예요. 그냥 여기 있어요, 계속. 코로나 때 일시적인 요 방향성 잡는 건 있었지만은 결국 이거거든요. 이 회사는요 주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일은 잘하고 매출 잘 나오고 이익 잘 나지만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매수가는 올라와요. 85,000원대 그냥 올라오죠. 기다리시면 올라오는데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막 엄청 많이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요. 뭐 이를 토대로 해서 뭐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잡고서 올라오는 거 보고 파실 수도 있겠죠. 10% 먹고 20%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해요. 그거는 괜찮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요. 한전도 그러고 대표적인 종목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올라왔을 때는 LG 쪽 말고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LG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차라리 낫다.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서진시스템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24,000원에 20%의 현재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각 서진시스템 오늘 4% 이상 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네요. 23,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오늘 좀 이렇게 매도세 강하게 발생하는 이유 어떤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1월 말에 이제 뭐 SK증권에서도 나름의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은 너무 좋았다, 올해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고 실적으로도 작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왜 그렇게 좋다는데 안 가는 거야? 종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영향에 따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여기 바닥 자리가 있죠. 여기 바닥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 이렇게 8월 달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 요 자리 현재가 비슷하잖아요. 깨져도 그렇게 안 깨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쭉쭉쭉쭉. 근데 실적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아직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잘 안 나왔다 싶으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더라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줄 거예요. 매수가 지금 보니까 24,000원이신데 특별한 문제 없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올 거고 다만 이제 종목을 매수해서 계속 가시는 건 좋으나 큰 재미는 못 보실 겁니다.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적당히 좀 올라와서 매수가 때 이상으로 좀 딱 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매수가 윗부분 있죠. 여기 쫙 여기. 여기가 24,000원부터 해서 3만 원대인데 너무 많아 물량 자체가.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가주려면요. 거래량 자체가요. 일전과 다른 거래량 자체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거래량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자체가요. 2,700, 800, 3,000 가는 거, 800, 900 가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붙으면 가능한데 그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그때 우선 비중이라도 많이 줄여보자. 20% 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실적으로 무조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거든. 그래서 5%대까지 낮추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종목 상담 신청을 주실 수가 있는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이 종목명과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세 가지 모두가 갖춰져 있어야 저희가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딥시크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피델릭스 보도록 할 텐데요. 1,792원 선. 한창 좀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들어가셨네요. 20%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피델릭스 주가 흐름 보자면 1%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1,4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현재 문 코멘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시고요. 우선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 AI 말씀드릴 때 그 1월 31일 날 하고 2월 3일, 2월 4일 이럴 때 보면은 올라가는 게 보통 많이가 이틀, 3일이에요. 진짜 많이 가야지. 아무리 이슈가 터져도.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요. 절대 연속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슈에. 특히나 요 근래 작년, 재작년부터 더 심해졌는데요. 뭐냐면 눈은 높아. 굉장히 눈은 높아서 이슈가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웬만한 이슈가 아니면 주가는 안 가요. 눈만 높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또 가지도 않아. 그냥 눈만 높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장기적으로 안 본다고. 전형적으로 나온 게 이제 AI 관련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 곧
거쳐야 될 자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정말 이 자금이 크지 않으시고 보기 싫다고 하시면 저는 손절도 추천드려요. 차라리 다른 걸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는 이제 방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다만 왜 그러냐면 여기 고점 부분의 거래량도 있지만 요 횡보했던 자리에서의 중간중간 터졌던 거래량들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 못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로 승부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빠르게 급반등이 하는 모습이 한번 나와준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델릭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기대는 우선 내려놓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고 살아나오는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을 보자면 바이오 플러스 기다려주고 있네요. 6,700원에 20%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시각 바이오 플러스 보자면요. 주가 흐름 4% 이상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올릭세발 호재가 제약바이오 전체 테마에 돌고 있는 모양인데요. 6,480원 선 현재 거래 중이고요. 그런데 차트상을 보자면 거래량이 붙고는 있는데 오히려 좀 밀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현재 60일선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네, 매수하시고 나서 있는데 진짜 되게 애매해요, 자리가. 왜냐하면 요 라인은 이제 매수가신데요. 라인을 제가 좀 바꿀 건데요. 여기 라인을 제가 잡을 거예요. 조금 근데 위아래로 다 저항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하네요. 현재 자리에서 그렇게 안 빠질 거예요, 또. 왜냐하면 보시면 저항 자리가 여기 6,200~300원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도 있죠. 이탈 나와서 직전 자리 여기 버텼던 자리이기도 하고 돌파 시도 나왔다가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 저항 자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가 굉장히 좋았어. 근데 못 갔어. 왜 못 갔냐면 여기 보시면 나름의 또 꼭지 자리들이 좀 이게 슬슬 나오다 보니까 좀 힘겨웠었던 거야. 그러다 잘 못 가버렸어. 그리고 떨어지는데 여기 하단 저항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가면 좋은데 뭐가 있어요? 그럼 이 구간부터 해서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얼마예요? 6천 한 초반부터 해서 7천 후반 자리가 여기가 매물벽이 꽉 차 있는 거야. 꽉. 그러니까 얘가 위로 막 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최근의 거래량이 좀 붙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전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흘렀는지는 알 수 있고 여기서 왜 살짝 오늘 반등 나오죠? 그 자리에 걸려 저항이니까 피벗 자리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매수가 1호에서 큰 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우선은 어떻게 접으셔야 돼요. 비중이 20%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얼마? 6,700원대 이상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선 비중 20% 절반으로 줄이셔야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다가 여기 좀 가는 것 같은데 7,000원 넘어가는 거야, 더 가는 거야. 그러면 간다가 아니라 팔아야지. 이거는 목표 수익률 자체를 5% 정도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면은 그때는 다시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보다 가능한 한 원금에 조금만 수익만 보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더 많은 공부 추가로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과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봤을지 지금 바로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 보복 관세로 다시 한번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해석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에도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30선 돌파한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간밤 0.9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매기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